동두천시가 GTX-C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GTX-C 동두천 연장 사업의 현 진행 상황 짚어봤습니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사업 추진 4년 만에 부지를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포천시는 양수발전소 조성으로 약 1조 6,9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0월 들어 단풍 나들이객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산악 사고도 집중적으로 발생해 등산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시가 GTX-C 노선 연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흘러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필 기자가 지금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최근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에 GTX-C 연장을 공식적으로 건의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동두천시가 국토교통부에 GTX-C 연장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현재 양주 덕정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덕정역에서 동두천역까지 9.6km를 연장하는 안인데요. 동두천시가 연장을 공식 건의했고 국토부는 타당성 검증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제성 등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을지 확인하는 건데요. 이 검증 용역이 최대 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중순쯤에는 국토부의 검증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동두천시도 앞서 좀 조사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동두천시가 지난 2021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당시 용역에서는 경제성을 나타내는 BC 값이 1.73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BC 값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동두천시는 이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GTX-C 동두천 연장은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동두천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국토부도 이제 동두천 연장에 긍정적 반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GTX-C 동두천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되기도 했는데요. 동두천시는 국토부 승인이 나오면 그 자체 예산으로 GTX-C 연장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국토부도 GTX 연장 사업의 경우 그 이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는 데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없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두천시가 예상하는 GTX-C 연장 사업비는 약 530억 원입니다. 동두천시는 기금을 적립해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그런 방침인데요. 지난 3월 철도건설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100억 원의 기금을 적립을 의결을 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사업 진행에 맞춰 충분히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리고 현재 동두천시가 GTX-C 연장을 위한 타당성, 기술 검토 용역을 추진 중인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GTX-C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사업자와 연장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차로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포천경찰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 50분쯤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또 한 번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약 30k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으로 경찰차 등 차량 7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등 1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약 4년 만에 부지를 확보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원을 포천 양수발전소 전원 개발 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34년까지 이곳에 설비 용량 700메가와트 규모의 가변속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양수발전소 조성으로 약 1조 6,9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가을이라 등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단풍까지 색색 물드는 10월에는 단풍 나들이객들까지 몰리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네,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이 기간에 산악 사고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산행 중 쓰러진 등산객을 헬기로 실어 나릅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등산 중 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산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엿새간 휴일이 이어진 지난 연휴 기간에도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인제군 방태산에서는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어 헬기에 의해 구조됐고, 지난 2일에는 평창군 무동산에서 60대 등산객이 30m 아래 급경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을철 선선한 날씨에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는 겁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2,900여 건, 이 가운데 35%인 1,010여 건이 9월에서 11월 사이 3달간 발생했습니다. 한 해 산악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가을철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산행 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적절한 등산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하산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와 이를 대비해 산행 시 겉옷과 식수, 보조 배터리 등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악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요. 신고를 하실 때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정확한 GPS를 따라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단풍이 시작되는 이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우리 말과 글을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배우는 곳은 바로 학교죠. 특히 요즘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한국어가 정식 교육 과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디지털 기기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한국어 수업 시간, 펜처럼 생긴 전자기기를 한글에 갖다 대자 직접 소리내 읽어줍니다. 한국어, 초록색. 이번에는 러시아어를 선택하고 같은 글씨에 갖다 대면 Русский, зеленый свет. 한글 단어를 러시아어로 말해줍니다. 충남교육청이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재와 학습 도구 소리펜입니다. 단어나 문장에 소리펜을 갖다 대면 한국어 음성이 나오고 뜻을 알고 싶으면 자신의 모국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리펜은 러시아어와 베트남어, 중국어 등 한국어를 제외한 모두 7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이 학교 다문화 학생은 모두 300여 명. 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어 수업이 활발한데 올해부터 소리펜을 활용해 학습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1학년은 러시아어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이제 듣기를 해줘야 되는데 번역기를 항상 늘 옆에다가 뒀어야 됐는데 소리펜은 바로 찍어서 하니까 번역이 제가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별도의 인터넷 접속이 필요 없고 자신의 발음을 녹음해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할 때 재밌어요. 많이 돈이 돼요. 이런 기능 덕분에 소리펜은 교육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가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충북교육청에서도 사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충남교육청이 개발한 다국어 소리펜 교재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원시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소리펜 심화 교재를 추가로 개발하고 인공지능과도 연계해 보다 다양한 표현과 외국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양주시가 대형 병원 유치를 위해 중진료권 분리 및 재설정 건의 서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본 시책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는 의정부 진료권으로 편제돼 있는데요. 병상 공급 제한 지역으로 구분돼 있어 추가 병상 공급이 제한될 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병상 수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양주시는 대형 병원과 같은 상급 의료기관의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지역 대다수의 환자가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주시 별도 또는 인근 시군과의 새로운 진료권 설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진료권 재설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시가 청년센터 운영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의정부시는 청년들이 주말에도 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달부터 휴관일이던 일요일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의정부시는 3개월 동안 확대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수요에 맞게 운영 시간을 조절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